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 병원의 정진영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뇌졸중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충격을 받은 주인공이 악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뇌졸중 증상은 어떨까요? 물론 뇌출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의식을 잃는 그런 극적인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게 과연 뇌졸중 증상인가 할 정도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뇌졸중이 오더라도 이렇게 심한 증상이 아닌 어떤 증상을 보일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말이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해지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특히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기죠. 또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등 평소와 다른 증상들로도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을 알아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전조 증상과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에 정상적으로 피가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은 꼭 아닌데요. 첫 번째 증상은 극심한 두통입니다. 소위 벼락두통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머리를 벼락으로 맞는 듯한 또는 망치로 맞는 것 같은 급격한 통증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이는 뇌혈관 동맥이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증상은 말이 어눌해지는 겁니다. 평소 말이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을 더듬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건 역시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시야 증상, 즉 눈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시야가 좁아지게 된다든지 물건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은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뇌에 어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상은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즉 마비 증상입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의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부위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우리 몸은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때 운동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뇌졸중이 발생해서 우리 뇌의 운동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게 되고 차단되게 되면 당연히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뇌에서 근육으로 팔다리를 움직여라 하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힘이 빠지는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의 뇌세포가 손상되는데 이때 뇌가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며 뇌 일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 즉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안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터진 혈관에서 나온 혈액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우리의 뇌 속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딱딱한 두개골 안에 갇혀있는 구조이죠. 근데 만약에 출혈이 뇌 안에서 발생하게 되면 혈액이 이 뇌 조직을 밀어내면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뇌가 압박을 받아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를 뇌압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뇌압이 급격히 오르면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면서 실신을 하고 팔다리 마비 증상이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뇌사 상태로 가는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뇌출혈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런 뇌압 상승과 뇌 손상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실 치료가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뇌졸중은 얼마나 빠르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의심된다 하면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혈관이 계속해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손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터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특히 출혈성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알려진 만큼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 내 당분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가족 중에 뇌졸중에 이력이 있는 분들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라고요? 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운동 중에서 특히 유산소 운동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절주와 금연입니다. 이 흡연은 가장 강력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외부 인자 중에 하나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흡연은 우리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키고요.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음주는 마찬가지로 또 혈압을 높이고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면서 뇌졸중 위험률을 높이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외에도 건강한 식단, 정기검진, 이렇게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우선 이 두 가지만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오늘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과 뇌졸중의 종류,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의 정진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